뇌관입니다. 뇌관. 기사 같이 볼까요? 야, 친명관여 여론조사 업체 배제. 탈락자 재심은 전부 기각. 네. 탈락자 재심 여기 밑에 보니까 1차 경선에서 5명입니다. 근데 이 5명 중에 이제 재심을 신청한 사람들의 얘기에 대해서 전부 기각을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동안 처음에 정체불명 여론조사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대체로 당해한 건 맞는데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럼 당해한 게 맞긴 맞다. 근데 그다음에 또 터져 나온 게 그러면 당이 선정한 그 해당 여론조사 업체는 그럼 괜찮은 거냐? 왜 이런 여론조사를 했느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의원들의 불만에 섞였던 목소리, 그 목소리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지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라든지 도저히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는 하위 20%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진상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도 묻고 해야 된다. 전 과정에 대한 걱정들을 주로 토로하고 있고 여론조사 그렇게 돌아가는 거 하위 왜 그렇게 공정성과 이런 거에 대한 의심 받으면서 발표하는 과정도 그렇지 않나. 그러니까 또 나중에 취재들 하세요. 네. 여론조사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아이, 기자들 취재 좀 해라라고 그러고 서둘러 가는 모습까지 저희가 지금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 경선이나 이 후보자 적합도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뭔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던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해당 그 업체 과거에 당원 명부 딴 데로 좀 이 돌린 거 아니야. 그런 의혹도 있었는데 왜 이런 업체를 쓰는 겁니까? 라는 의혹도 같이 좀 제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에 이재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10수년 전에 어떤 업체가 성남시 여론조사를 한 번 했다. 그거하고 지금 이 민주당의 정량평가를 위한 조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슈퍼마켓에서 새우깡 샀는데 강도질한 집에서 새우깡 사 먹었다고 쓰실 겁니까? 공정하게 있는 대로 보도해 주시면 고맙겠다. 네, 이재명 대표. 우리는 슈퍼에서 새우깡을 산 건데 이 슈퍼가 예전에 뭐 강도질했었던 그런 슈퍼라더라. 그러면 내가 새우깡 산 게 이게 잘못된 거냐. 공정하게 좀 보도해 달라라고 이재명 대표 얘기를 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선관위에서 어떻게 밝혔느냐. 민주당 경선 조사업체로 선정된 리서치 DNA 이번 경선 조사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있다는 건가 싶을 수 있는데 리서치 DNA는 조사에 문제는 전혀 없으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으로 민주당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경선 조사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업체가 밝혀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얘기를 보면 지금 문제는 없다. 여론조사 문제는 전혀 없다. 근데 업체가 자진해서 그만둔다고 하니까 배제를 하겠다. 근데 주원규 위원님, 업체가 그만하겠다고 먼저 얘기해서 그거를 받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또 그만하겠다는 걸 받으면 문제 있다는 얘기 아니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여론조사 업체가 네. 그렇게 아까 이재명 대표 말씀처럼 문제가 있을 만한 게 없다라는 그런 내부적 없다라는 주장, 그러니까 문제가 될 거 아니다라는 내부적 주장을 갖고 있지만 네. 지금 이 재심을 지금 요청한 사람들, 기각된 의원들, 그리고 외부에 보는 국민들의 시선 안에서 왜 이 여론조사의 과정을 그렇게 매끄럽지 않고 투명하지 못하게 처리했냐라는 정서에 대한 지금 반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여론조사 업체에 대해서 그리고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진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여러 가지 잡음들이 결국 이러한 사태를 맞이하고 말았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총괄적으로 보면 문제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이 업체 자체의 경선조사, 그 여론조사가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를 주도하고 이끌려고 하는 그런 방향이나 그런 의도들 안에서 잡음이 이미 생겼기 때문에 네. 그 오염된 것을 더 이상 배제하지 않고서는 수습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업체 자체가 문제인 건 아닌데 이걸 두고 각종 의혹이 나오면 결국은
오염이 된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오염 부분 도려내는 게 맞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여론조사 업체가 어떻게 보면 중도에 지금 포기하고 지금 떨어져 나간 그런 상태입니다. 중도에 지금 배제가 됐어요. 그런데 재심 신청 계속 잇따르고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중간에 그만뒀다는 얘기 이거는 문제 있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나 다시 심사해 주세요. 이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돌린 걸로 다시 여론조사에서 해주세요라고 계속 재심 신청이 왔는데 다 기각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윤주진 위원님. 네. 사실 리서치 DNA가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뭐 후보자 적합도 조사, 현역 의원 평가 모든 거의 여론조사로 돌리는 이 평가에 다 참여를 했었었는데 지금 중도에 이렇게 빠지면 재심 신청한 사람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사실 다 이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예. 다른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축구 경기하는데 심판이 네. 오심해놓고선 갑자기 퇴장한 거예요. 그러면 그 심판을 다시 재심해달라고 했는데 그건 네.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왜 그렇다면 그만두는지도 모르겠는 게 애초부터 그럼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자인하는 것이거든요. 이 업체가 과거에 2013년도에 뭐 성남시의 용역 여론조사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여론조사라는 것이야말로 진짜 시스템 여론조작의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누구에게 질문하느냐, 어느 동네에 더 많이 질문하느냐, 어떤 시간대에 더 많이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이 결과가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공신력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여론조사 업체를 다소 편파적으로 선정해 놓고선 이미 대부분의 모든 판단은 다 끝났습니다,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여론조사가 개입될 여지는 경선 정도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아주 중요한 현역 배제라든지 또 신인 경선 진출이라든지 그러한 중요한 판단에 이 업체의 여론조사를 써놓고선 이제 와서 재심을 신청했을 때 이 조사는 또 빠지고 그러면 다시 조사해서 다시 해주는 것이 정상이죠. 근데 민주당이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네. 해당 업체가 빠졌으면 이 업체가 했었던 기존의 여론조사도 소급 적용해서 일단 다 같이 빼는 게 맞는 거 아니냐. 근데 왜 안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중도에 이렇게 업체를 뺐을 때 분명 논란이 일어날 걸 모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당 리서치 DNA를 앞으로 반쯤 진행했지만 앞으로 남아있는 반의 이 조사에 대해서 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는 큰 결정이었을 텐데 그 결정에 홍익표 원내대표의 목소리가 상당히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22일이었었나요? 비공개 최고위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논란이 된 이 업체는 제외를 하는 게 맞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가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기점으로 해서 결국 해당 여론조사 업체가 빠졌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온 얘기가 원내대표와 당대표 사이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당 공천에 큰 갈등과 내분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는 면이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저를 비롯한 모든 당 지도부는 모든 현안에 대해서 원활하게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 돼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뭐 외부에서 보기에 잘못 판단하는 걸 수 있지 했는데 어제 저녁에 늦게 있었던 비공개 심야 최고위원회의 여기에서도 홍익표 원내대표 주장을 폈다고 합니다. 어떤 주장을 얘기를 한 건지 직접 목소리 들어보실까요? 네, 관련해서 홍익표 원내대표도 뭐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 의견 자체는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홍익표 원내대표의 의견이 있었다. 뭐 의견 자체는 그렇습니다. 어떤 의견이냐? 이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 이 강원도당의 현직 지금 위원장입니다. 근데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서울 은평 을로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받아주는 게 맞는 것이냐,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이냐, 이거 해당 행위인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근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결론적으로 김우영 강원도당 이 당협위원장은 은평을 경선에 참여를 하기로 결론이 났다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또 다른 부분에 또 원내대표가 이의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면 이거는 조기현 변호사님,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혼자 약간 지도부 내에서 뭔가 자꾸 이의를 제기하는 레드팀 아닌 레드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갈등까지는 아니고 네. 적극적인 입장을 표해야 된다는 어떤 생각이 분명하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뭐 사실관계와 관련 없이 여론의 지형이 약간 흔들려서 민주당이 공천 과정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일반 국민의 좀 비판 여론이 발생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당이 좀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바꾸고 그 결과를 국민들께 보여준다는 입장을 당연히 표해야 되는 거고요. 홍익표 원내대표가 어떤 특정 계파나 당내 어떤 세력을 대변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내대표로서 이 지도부의 중요 지도부의 한 분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어떤 시각이라든가 당내 지금 이재명 대표나 그 주변에서 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재명 대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해할 겁니다. 다만 근데 이제 지금까지 문제 제기하는 것과 그걸 수용해서 바꾸는 것이 네. 오히려 이전에 있던 과정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자체는 뭐 수용할 수 있는 부분과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지속적으로 소위 말하는 레드팀처럼 문제 제기는 계속 할 것이고 그중에 이번에 문제가 된 어떤 여론조사 업체에 대한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처럼 네. 수용 가능하고 당장 조치하지 않으면 향후 문제가 더 확대될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앞으로도 하실 것으로 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나쁜 게 아니라 뭐 얘기를 하고 그중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에 이게 소통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친명계 더민주혁신, 이번엔 홍익표 저격입니다. 더민주혁신회의에서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같이 볼까요? 네, 최근 홍익표 원내대표 시스템 공천 결과를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 민주당 공천 신뢰를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개입이자 월권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특정 인물을 겨냥한 부적절한 개입 중단하라. 홍익표 원내대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중하시라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 지금 갈등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성명이 또 친명계의 이 원외 조직에서 나오는 거 보면 주원규 의원님, 네. 사실 이런 거 보면 또 갈등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갈등을 조장하는 흐름 같아요. 물론 더민주 이 혁신회의도 네.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고. 근데 이 성명 자체에서 과연 홍익표 원내대표가 특정 인물을 겨냥한 부적절한 개입을 했느냐,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보시면은 원내대표께서 얘기하는 게 사실은 당대표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냐, 그게 아니라 여론조사에서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즉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관철시키는 게 갈등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지금 더민주혁신에서는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친명계 의원들에게 더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명계 의원들만 득세한다라는 그런 모양새와 그림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명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성명을 내는 것을 오히려 좀 자중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성명 때문에 오히려 더 친명계가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보인다. 오히려 이런 행동을 좀 자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저 이번 키워드가 뇌관이죠. 여론조사 업체는 배제하기로 했는데 뭔가 뇌관이 하나둘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도부 내부에 갈등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게 첫 번째 뇌관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뇌관은 이겁니다.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조정식 불출마로 공천 반발 진화 물음표가 붙었죠. 네, 주말 동안 어떤 언론 보도가 있었느냐? 조정식 사무총장이 불출마할 수 있다, 불출마를 권유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 보도가 나오고 거의 바로 조정식 사무총장이 입장을 했어요. 명백하게 사실이 아닙니다. 그냥 사실 무근이에요가 아니라 명백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민주당 총선 준비 전체를 흔들려는
강력한 이런 문제가 있다, 문제 제기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정식 사무총장이 불출마한다는 이 얘기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지금 만약에 제가 민주당에게 중심을 가지고 만약에 충고를 한다 그러면 예. 이 판을 뒤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반전 다시 카드. 반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재명 당대표가 총선 불출마하면 돼요. 총선 불출마? 당대표는 뭐 이미 다 끝나가는 거니까 지금만 내려놓는 게 뭐 의미가 있겠습니까? 공천 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최고위원 몇 분들이 더하면 또는 공천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몇 사람들이 예. 나도 그러면 안 하겠다라고 하면 예. 그럼 민주당이 살겠죠. 그러면 떠난 민심들이 저는 확 돌아오고 심판론에 불이 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내려놓겠습니까? 불출마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사실 이철희 전 수석이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 선언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조정식 사무총장이라고 콕 집어 얘기는 안 했지만 이 공천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사무총장이죠. 사무총장이 있으면 공천에서 굉장히 실권자입니다. 사무총장이 이 불출마를 하면은 뭔가 판이 바뀌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실제 보도로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사무총장한테 권유를 했다더라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공천 파동의 친명 잘라낼까? 조정식 불출마론 잡음입니다. 네. 일단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명백하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닌가? 단순 잡음이다 현재까지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앞부분을 보면 공천 파동의 친명 잘라낼까? 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네. 이철희 의원이 그 인터뷰한 내용, 라디오에 나와서 한 내용을 보면 굉장히 포인트를 잘 짚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완전 무너졌어요. 그리고 거의 친명을 위한 사천 공천이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의 이번 총선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리서치 DNA랄지 이런 문제가 있는 여론조사 업체를 배제를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좀 약간 막다른 골매에 몰리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면 누군가 희생양을 차지하는데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불출마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총선과 공천을 총괄하는 외형적으로 총괄하는 것처럼 보이죠. 진짜 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러면 그래도 친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인 조정식을 불출마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뭔가를 희석하려고 하는 네. 아마 그런 움직임이 저도 생각해 볼 거 저도 들은 바에는 좀 있다고 봐요. 근데 본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불출마를 강요하게 되면 또 여기서 또 잡음이 나고 엄청나게 파동이 일어날 것이고 네.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을 지금 불출마를 해서 자르냐 안 자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왜 중요한 문제냐면 네. 조정식 사무총장이 공천 과정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서 불출마를 강요하게 되면 또 이수진 의원보다도 훨씬 더 폭풍 같은 파괴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한데 네. 적어도 사무총장 정도의 희생양이 있어야지 이러한 잡음을 조금이라도 가라앉힐 수 있는데 다른 데서는 희생양 찾기가 어려운 것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딜레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주원규 의원님. 네.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을 불출마시키냐 못 시키냐 중요하다. 왜냐하면 공천 과정을 다 알고 있어서 마치 이 동작을의 이수진 의원처럼 뭔가 저격의 태세로 태세 전환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스무스하게 불출마를 이끌어내지 않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불출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의 예측이긴 하지만 네. 그 조정식 의원은 이수진 의원과 같은 태도를 보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인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와의 조율로 봤을 때 이수진 의원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케이스라서 지금 같이 단순 비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근데 저는 이 불출마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을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는 그 입장에서 만약에 어떤 말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인한다? 네. 그렇게 척지는 행동은 하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불출마론은 사실은
그냥 여론의 행보였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저는 또 의견은 조정식 그 의원이 불출마하는 거는 실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에 와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전에 이선 후퇴하든지 네. 불출마하든지 그런 카드를 썼었어야지 지금 와서 판을 바꾼다 그러면 오히려 꼬리를 자르는 꼴이 되고 지도부의 동력도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불출마론이 아니라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가고 그다음에 기사가 나올지도 모르지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받는 카드로 이렇게 대우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뭔가 판을 바꾸려는 어떤 큰 수를 둘 거였었으면은 진즉에 이재명 대표가 불출마를 하든 아니면 뭐 진즉에 주변 측근들이 뭘 하든 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와서 하는 건 꼬리 자르기밖에 안 된다. 혹여 지금 뭘 할 거면 임종석 비서실장 카드를 좀 잘 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그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네, 임을 어이할고 네, 민주당 문명전쟁 뇌관 터지나. 또 다른 뇌관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다라는 겁니다. 임을 어이할고라는 제목으로 나왔어요. 네, 임종석 실장 지금 뭐 뇌관이란 표현까지 썼는데 근데 요거까지 좀 보고 얘기를 이어가야 될 것 같은 게 주말 동안 보도에 뭐가 나왔느냐. 이해찬 전 총리가 있었죠. 이해찬 전 대표. 네. 지금 명문 정당으로 선거를 치러야 민주당이 산다라고 얘기가 오갔었습니다. 관련해서 임종석의 중성동갑 공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재명 대표한테 의견을 전달했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임종석 실장한테 중성동갑 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전했다라는 거죠. 뭐 이 의견을 전했다는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뭐 명확하게 확인이 된 건 아닌데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으로까지 좀 저희가 감안을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조기현 변호사님, 임종석 실장의 뇌관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습니다만 당 지도부나 공관위에서도 지금 상황의 어떤 구도나 분위기를 전환할 수 있는 주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스템에 의한 결과라고 하더라도 국민 일반이나 당내 일각에서 계속적으로 비명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공천이 진행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계속 있어 왔고 네. 그것이 일부 지금 여론에 반영돼서 위기감이 어느 정도 발생한 건 분명하기 때문에 이 구도를 전환하려면 배제의 어떤 민주당보다는 통합의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 이런 이 조언들을 이해찬 전 총리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게 변수가 생겼다고 봅니다. 원칙적으로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전략 지역을 전략 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고수해 왔지만 그동안의 변화된 상황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와 있는 것이고 아마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난주보다는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한 공천 여부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임종석 전 실장이 공천을 받을 가능성은 커지면 커졌지 줄어들진 않고 있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일각에서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임종석 전 실장한테 공천 중성동갑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안 주는 이유가 미래의 경쟁자에 대해서 사전에 좀 배제시키려는 움직임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윤주진 위원님, 근데 그렇다고 치면 만약에 임종석 전 실장한테 공천을 준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보면 친문과의 혈투라고 해야 되나요? 친문과의 대결을 판을 키워서 좀 연기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단 저는 임종석 실장에게 공천을 주더라도 네. 사실상 마지못해 주는 형국이 될 거라고 봅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이제 폭망을 할 수 있다라는 네. 경고음 때문에 마지못해 주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현재 최고의 가장 큰 목표는 총선 승리가 아닌 것 같아요. 총선 이후입니다. 총선 이후의 당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지를 해서 이 당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지금 제1의 목표로 보이거든요. 이번 총선에서 사실상 민주당이 지난 총선만큼의 성적을 내기는 좀 어려워 보여요. 지난 총선에서 너무 대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쉽진 않아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안 좋은 성적이 나오는 겁니다. 지난번 선거에 비해서는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책임론이 나오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층의 기대감도 많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다면 다음에 바로 이어질 당 지도부 전당대회에서 바로 친문 세력의 어떤 약진이 가능할 수 있고요.
임종석 실장뿐만 아니라 뭐 이광재 전 사무총장, 또 김경수 전 지사, 아직까지 이 민주당에서 지지층에게 소구력이 있는 친문 주자들이 아직 많습니다. 이런 여러 세력들을 한꺼번에 대응해야 되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이번에 원내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3선 의원이 되거든요. 네. 중진이고 또 상당한 중량감이 있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임종석 실장이 친문의 새로운 구심점이 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망설이는 것인데 결국 준다면 마지못해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줄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그쪽이 좀 점점 커지고 있는 건 맞긴 맞는데 근데 마지못해 주는 형국일 거지 선뜻 주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그것도 좀 앞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